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연휴를 한 6일 정도 길게 좀 가졌잖아요.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이 주식시장인데 아직은 그 연휴 그 후유증을 드러내기도 전에 귀사되게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입니다. 코스피가 2.41% 폭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4%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오늘 엄청 팔았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엄청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간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그 재료들이 악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악재가 연준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매파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그 연원 총재는 11월 달에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준위원들이 계속 매파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까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이만큼 올라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죠. 또 이를 좀 뒷받침하는 게 이제 물가가 계속 높아지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유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져 있어서 다음번 물가를 한번 집계를 할때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외환시장에서도 난립니다. 지금 계속 환율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은행에서는 시장 개입 이야기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악재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오늘 한꺼번에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미국에서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10월 달 다다음 주죠. 10월 달 되면은 기준금리를 미리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지난번 FMC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도표를 보니까 이미 지금 이것부터 엉망이었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갖다가 내년에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니면 좀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이 시장을 강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들 다 파란색입니다. 다 팔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연휴 끝나고 정말로 아직 정신도 못 차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멍멍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7개 종목이 되는데 좀 들여다보면은 고용은 아직 추세가 하락 추세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아직은 추세가 하락입니다. 그리고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관련주들 이번에 만약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또 언제까지 안 좋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조정을 겪는 동안에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습니다. 코리안리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 최근에 들어왔고요. 다른 수급 종목도 수급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당장은 매수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 타이밍을 좀 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자산 신탁 같은 경우도 근데 요거는 괜찮은데요.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최근 한 10년 넘게 시장에 유통된 물량들 거의 한 80%가 개인들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매매 대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많은 종목 보유하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상 나도 이 종목 하나 넣어봐야 되겠다. 그럼 몰라도 굳이 억지로 찾아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빨간색으로 되면은 이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쪽은 아니고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빨간색입니다. 이 종목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조정되는 가운데 빨간색이 파란색 넘어다가 지금 빨간색 떴잖아요. 요거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 체크 좀 해놓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지금 회복 구간으로 접어드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다음 일로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평범한 구간 쪽으로 올라오겠죠. 이런 종목들 연구를 좀 해보고
지금 뭐 시장에서 재료는 뭐다 악재밖에 없는데 그것도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달려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많이 판 걸로 봐서는 뭐 악재를 해석하니까 저렇게 된 거고요. 근데 저렇게 악재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금 호재도 좀 있긴 합니다. 이런 악재 다 묻혀버렸는데 지금 반도체 수출이 좀 개선이 된다는 거, 또 그리고 기업들이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다는 거, 설비 투자가 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면 이런 선행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머지않아서 다시 경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그런 종목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좀 뭐 연휴 끝나고 멍멍하지만 좀 쉬어간다 이렇게 바라보고 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고요.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코스닥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더 많이 빠졌죠. 시장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스피에서 상승 추세 종목이 70개밖에 없는데 하락 추세 종목이 160개예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비등비등 하다가 점점 이쪽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겁니다. 항상 하락 추세 이쪽으로 많이 종목들이 몰린다는 거는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거고 실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싸다는 겁니다. 싼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해 보는 거는 좀 기다려서 언제 들어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시점이지 뭐 도망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도망가거나 할 때는 사람들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다 좋다라고 할 때 그때 도망가야지, 나쁘다라고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 고통스럽잖아요. 어제도 우리 저 애하고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다가를 반복하는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하는 게 일단은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리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애를 통해서 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항상 이 투자에 어떤 기회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돈이 문제는 이 돈이 줄어들 때 내가 보유하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팔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생애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 바로 유동성 관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 관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업이 부도나는 이유도 빚이 많아서 부도가 나는 게 아니고요. 유동성 관리가 안 돼서 부도가 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있고 막 이래 흑자가 막 난다 하더라도 돈이 돌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 관리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 정부에서 푸는 거, 은행에서 찍어내는 거, 시장에 돈이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전, 이것도 곧 유동성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유동성 관리 이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면서 가능하면은 이 자산을 이제 안 던지고 오래 부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가능하면은 뭐 더 부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죠.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때는 고평가돼 가지고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를 안 할 때 전부 다 장밋빛 전망이 밝았을 때 그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너무나 쉽죠. 그런데 막상 실천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막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거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얼만큼 자산을 갖다가 안 팔고 오래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럼 그 전제가 되는 게 또 유동성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유동성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수입이 많아도 소비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유동성은 고갈되기 쉽겠죠. 그리고 또 아무리 유동성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돈을 갖다가 벌지 못하면 이 역시 유동성 고갈을 갖다가 초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돈을 버는 것은 또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항상 부족하게 설계가 돼 가지고 있다. 이 돈이 있으면 이자를 내는데 돈의 대부분은 부채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항상 이 이자만큼은 돈이 무조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벌려 그러면은 필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경쟁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자가 존재하고 항상 돈이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경쟁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원리는 간단한데 그걸 갖다가 실천하는 게 항상 어려운 겁니다. 또 투자라고 하는 것도 항상 책에서 배울 때 남들이 뭐 어렵다고 할 때,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시장을 떠날 때 그때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행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래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열려서 뭔가 빨간색이면 참 기분이 좋을 건데 그냥 귀사되게 한 대 얻어 맞아 버렸습니다. 이 악재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되는지는 몰라도 정리가 되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